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미영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소비 트렌드 우리 코너에서 오늘은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항상 모시는 분이죠. 코난테크놀로지의 이문기 이사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시죠? 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분석도 해주시고 데이터도 보여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인데요. 저는 제가 학생일 때 부모님께서 영양제를 사주시면은 유통기한을 훌쩍 넘겨서 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을 살펴보면은 하루에 8알 이런 것들 챙겨 먹고요. 심지어 통에다가 이렇게 알약 넣어 들고 다니고 저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확실히 요즘 우리 사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그렇죠. 데이터를 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많이 보이는데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이제 2019년부터 이후로 건강에 대한 키워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항상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더 다른 식으로 좀 더 본다라면 긍정적인 인식을 긍정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긍정에 대한 반응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에 57.8%였던 게 코로나 확산 이후에는 75.8%로 좀 많이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봐서도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증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들이 긍정적인 단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특히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물론 대한민국의 선진화 과정과 함께 하겠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나 느낌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그게 데이터에서도 보이나요? 네, 1년 동안 그 건강 키워드에 대해서 2030 세대하고 이제 3040 세대의 이슈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봤더니 2030 쪽에서는 그 정신 건강, 마음, 이런 그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걸로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 다이어트나 피부, 자기 관리 등 그 자기 관리 차원의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높게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면에 3040에서는 병원이나 가족, 아이 등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건강 관리에 관심을 보이는 걸로 좀 보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치료비, 비용에 대한 치료, 입원, 실비, 병원비 이런 신체적인 질병 관리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이 큰 걸로 좀 나타났습니다. 요걸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 어쩌면 2030하고 3040 세대에 대한 구분으로 해석이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쩌면 이제 결혼을 전후로 좀 구분이 되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비혼 추세하고 좀 높게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면은 어쩌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2030 쪽의 그 관심이 좀 더 길게 가는 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걸 나이 효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이라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뀐다는 것과 저는 이 미혼들은 건강을 자기관리란 단어와 거의 동일시하는구나. 이거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건강이 진짜 건강이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정말 치료비, 병원 이런 느낌인데 젊은 친구들은 내 자기 관리를 하는 느낌이 건강이고 거기에 또 재밌는 것이 정신 건강, 멘탈 헬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특히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군요. 저희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월 정액을 내고 심리 상담하는 앱이나 이렇게 명상 앱들을 월 정액 내고 이렇게 구독한다는 대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 친구들에게는 정신 건강도 건강의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건강 트렌드를 이제 그 재미있는 결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건강 트렌드의 첫 번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셀프 케어에 대한 부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19년 1월 이후로 이제 셀프 케어에 대해서 SNS 내에서 언급량이 계속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3년 정도 동안 건강관리 키워드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니까 앱에 대한 게 19년에 71위였던 게 2020년도에 64위, 그다음 21년도에 45위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건강관리 측면에서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도 역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건강관리를 할 때 이제 스스로 어플을 사용해서 비대면 아니면 원격 진료 이런 형식으로 하는 그 헬스케어에 사람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같이 또 연관시켜 보면 뭐 워낙 건강관리 앱도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측정 디바이스가 앱하고 연동되는 것도 같이 이제 연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많은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 그걸 실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자가 관리 키트, 자가 진단 키트를 한 번씩 우리가 써봤잖아요. 저는 그걸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앞으로는 화장품 만들 때도 그렇고 뭔가 내 진단을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셀프로 측정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받는 게 사람들이 익숙해지겠구나. 이렇게 코드 한번 찔러봤는데 화장품 만들 때 나도 한번 진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진단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겠다. 그것도 셀프 진단 시장 그렇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강 트렌드의 또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루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과거 건강관리에서는 좀 건강관리 자체가 어떻게든 능동적으로 사람들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를 유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다 보면 이제 힘들죠. 맞아요. 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니까 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은 그 루틴이라는 추세에 맞춰서 좀 더 어쨌든 거의 예전엔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했을 것 같은데도 요즘은 일부러 좀 더 하는 듯한 적극성을 좀 띠다 보니까 이 루틴하고 같이 묶여서 그조차도 좀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관리하고 루틴하고 같이 언급되는 감성어 자체에서도 상승세에 있는 키워드가 행복, 뭐 재미있다, 자랑, 뿌듯 뭐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나고요. 이게 자신만의 재미있는 루틴 활동을 만들어서 실천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타인에게 자랑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앱 자체에 대한 특성도 하나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건강관리 앱이나 이런 데서 실제 그걸 좀 더 사실 재미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앱에서 이제 경쟁 친구랑 공유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더 경쟁 요소를 넣으면서 앱 사용을 오히려 좀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강관리가 좀 혼자서도 해야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실체 있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걸 매일 지키고 또 사람들하고 경제하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지금 어제 제일 많이 걸었잖아 이런 것들 자랑하시고 저는 거기서 자랑하는 문화 그것도 참 건강 루틴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관련 업계에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들을 조금 배울 수 있을까요? 그 건강관리 자체가 예전에는 챙기기 힘들고 좀 이제 귀찮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재미라는 요소하고 좀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 실제로 뭐 그렇죠 열심히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도 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맛이 없다가 아주 공통적인 포인트였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좀 더 섭취가 쉽게 좀 더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실제 좀 트렌드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강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요소, 매력 요소가 좀 더 중요해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음식이나 건강을 위한 활동 쪽에서 봤었을 때도 그 이전 코로나 확산 이전하고 확산 이후 기점으로 좀 비교를 해봤더니 맛있다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이제 좀 증가했고요. 즐겁거나 뭐 꾸준하다, 재미있다라는 쪽도 좀 더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관리 자체에서 느꼈었던 뭐 약간 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좀 더 포지티브한 이미지 쪽으로 이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꾸준히 하게 하려면 결국 재미도 있어야 되고 네, 눈에도 그렇죠.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그 핵심 경쟁력이 아니라 건강에 더하기 매력 요소, 재밌다, 뭐 맛있다, 어떤 긍정적인 매력 요소가 있을 때 건강 시장이 한층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분석 결과 그리고 재미있는 시사점들 우리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